제연 설비의 화재 안전 기준 혹시 그 코드 번호가 뭔지 혹시 아시는? 501. 501? 501? 501A. 그쵸? 5가, 그 소활동 설비. 소활동 설비 제일 중요하다라고 이제 했죠. 근데 제연 설비를 소활동 설비로 구분을 했으나, 꼭 소활동 설비라고 보기에는, 뭐 문제가 있습니다. 주로 이제, 근신 제연만 봤을 때는 소활동 목적이 강했다고도 볼 수 있는데, 부속실 제연 설비 같은 철저히 피난 설비가 측면이 강하고요. 또 소활동 설비라고 본다고 하면 제연 설비의 송풍기의 비상전원이 20분은 절대 안 되죠. 화재 나서 20분 소방대 도착할 시간인데 그때 이제 송풍기 전원은 비상전원 다 꺼져버리는 거니까 그렇게 보면 저희 20분 이내에 피난 쪽에 많은 역할을 하는 설비인데 그냥 그렇다 피난 쪽에도 나오고 이쪽에도 나오고 그럴 수는 없으니까 어디에 이렇게 속해 있다라고 하는 것에 큰 의미는 두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소화 활동도 지원하고 피난도 지원하는 게 이제 제연 설비인데 크게 제연 설비는 거실 제연하고 부속실 제연으로 구분을 합니다. 그 다 아실 거고요. 부속실 제연 피난 경로 특히 이제 특별 이게 계단에 대한 보호를 하기 위해서 계단에 연기가 들어가지 않게 보호하기 위해서 거실에서 바로 계단을 들어가는 사이에 거실에서 계단 사이에 전실을 하나 두고 거실하고 계단 사이에 전실을 두고 이 전실을 잘 커버해서 계단으로 연기가 못 따라가게 한 게 그래서 계단이 청결하게 유지되도록 하는 게 부속실 제연의 목적이죠. 이 전실은 노대 그러니까 여기서 거실에서 이렇게 문 열고 계단으로 가야 되는데 문 열고 거실에서 나가면 그냥 베란다 같은 노대예요. 거기를 통해서 계단으로 들어가요. 특별 계단으로. 그럼 연기 못 따라가겠죠. 그게 오픈된 공간이니까. 연기 안 따라오겠죠. 그렇게 가장 노대를 설치하든지 아니면 부속실을 설치하는데 제연 설비를 갖춘 부속실이나 아니면 큰 창문 그래서 이 커다란 창문이 있는 이 부속 갖추도록 하고 있죠. 전실에는. 그럼 여기 이제 제연 설비를 갖춘 데는 큰 창문이 아니라 제연 설비를 갖춘 데는 거기에다 극기 가압을 해서 공기를 집어넣어서 여기를 차압을 확보합니다. 40파스칼 또는 스프링클러가 있으면 12.5파스칼의 이상의 차압을 확보하는데 너무 많이 확보하면 문이 안 열려요. 그래서 얼마? 110뉴턴. 자, 이 110뉴턴도 단위 제곱미터당 해보면 파스칼 됩니다. 자, 110뉴턴까지 차압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어요. 차압을 확보하기 위해서 확보해서 일단 출입문을 열고 들어오더라도 방염풍속이 일어나게 하는 방염풍속. 출입문을 열고 가더라도 바깥에서 이쪽에 압력이 높기 때문에 오히려 이쪽으로 풍속이 샥 해서 연기가 안 나가고 신선한 공기가 이리 들어오게 하겠죠. 방염풍속. 방염풍속이 이쪽으로 발생을 하면 여기는 이제 대신 압력이 또 높아지겠죠. 공기가 들어왔으니까. 그렇지 않아도 이게 불나가지고 지금 연기가 막 들이차고 있어서 또 압력이 높아지는데 이거 들어오면 압력이 더 높아지겠죠. 그러면 바깥에는 더 차압을 높이 해야 되겠죠. 그럼 또 많이 들어오고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방염풍속을 확보하느라고 생긴 게 뭐가 생겨? 유입공기가 생기는 겁니다. 유입공기. 그래서 유입공기 배출을 해줘야 됩니다.
자, 부속실 제어는 이게 가장 핵심이고, 여기에서는 급기하기 위해서는, 자, 이제 여기는 급기를 해야 되잖아요. 급기 가압을 해야 되잖아요, 이게. 급기 가압. 급기 가압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나요? 송풍기. 그 다음에 풍도. 예, 송풍기에서 일어나는. 그 다음에 급기구. 풍도를 통해서 나간 게 송풍기. 풍도. 이쪽에서 나가주는 급기구. 이제 이 부속실로 급기구. 또 여기 공기. 여기는 뭐라고 합니까? 치입구, 외부 치입구. 외부 치입구. 외기 치입구. 외기 치입구. 외기 치입구. 여기에 대한 각각의 기준들이 어떻게 되는 건지, 기준, 또 송풍기 같은 경우 송풍기의 몇 가지의 특성, 그걸 아시면 끝나요. 여기 부속실 제어는 크게 그래서 헷갈리실 건 없으실 수 있어요. 자, 근데 여기를 이런 게 잘 되고 있는지, 이거 나오고 있는지 준공전에 시험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게 뭔가요? TAB가. 그리고 잘 나올지 시뮬레이션도 우리가 해봐야 됩니다. 시뮬레이션, 성능 위주 설계 같은 거 할 때, 자, 별 문제 없는지 시뮬레이션을 하는데, 시뮬레이션 하는 프로그램이 콘탐이라고 하는 프로그램 가지고 시뮬레이션, 미국의 리스트라고 하는 데에서 나온 무료 프로그램이에요. 원래 이제 공조, 환기 이쪽을 평가하기 위한 건데, 이건 각 공간과 공간을 연결하는 그 개구부, 공간과 공간을 연결하는 개구부들을 네트워크로 쭉 연결을 해가지고 그 온도 조건을 가지고 어떻게 연기가 흘러다니겠다라고 시뮬레이션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완전히 이게 콘탐은 노가다 작업이거든요. 각 공간을 전부 정의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여기 그 최적의 강호, 세로, 높이 얼마고, 그 다음에 여기 개구부, 옆방 정의하고 그 사이에 개구부가 뭐가 있고, 이걸 다 정의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엄청 노가다 이제 작업이죠. 정의하고 이제 어디에서 화재가 났다. 해서 온도는 얼마 올라갈 거다. 예. 거기에는, 그 공간에는 뭐 쇼파 이런 것도 있으니까 얼마만큼 열 방출률이 나와서 얼마만큼 올라가겠다. 이런 식의 이제 시뮬레이션을 이제 해서 연기 유동을 해서 갑니다. 콘탐이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 가지고 한다. TAB라고 하는 것도 한다. 거실 제어는, 자, 이제 부속실 제어는 크게 이제 이 정도가 이제 주요 핵심이고, 제어는 우선 제어 쪽은 구분을 잘 지어 놓으시면 아니까지, 내진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내진도 내가 보고 있는 것이 지금 뭘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이렇게 보고 계시면 공부할 대상이 방대하냐 아니냐는 그건 별개의 문제고 헷갈림은 없으시다는 거죠. 자, 거실 제어는 일단 거실 제어 대상은 지하 무창층에 대부분 그런 데들이에요. 아니면 그러니까 무창층이면 여기 백화점 같은데 지하는 아니지만 창이 전혀 없는 그런 데들, 또 영화관 이런 데들. 그러니까 모든 공간이 거실 제어 대상 아닙니다. 그러니까 건축물이 있으면 건축물에서 일부 대상이 거실 제어 대상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예를 들면 부속실 제어는 건물 전체에 대해서 계단이 쭉 위에서부터 있으니까 부속실 제어는 건물 전체에 들어가지만, 거실 제어는 특정 이 부분에 대해서, 거실 제어 대상에 대해서 연기를 빨아서
배출해 주는 거다. 자, 연기를 배출하면 여기 화재가 났어. 연기 배출하면 여기에 급기를 따로 신선한 공기를 안 해주면 여기 이제 부합이 생기겠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배출도 하지만 급기도 대부분 합니다. 급기도 대부분 하고 일부 이제 이론들 같은 경우는 급기로 인한 부분이 과잉급기가 되면은 오히려 이제 안 되니까 그냥 외부 공기가 자연스럽게 들어올 수 있도록 자연급기를 좀 하자고 하는 이야기들이 그러니까 특정 어떤 상황에서 좀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면 그 이야기구나. 그냥 뽑아내면 여기가 밖에서 들어올 수 있는 공기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 충분하다면 자연급기가 되면서 자연스럽게 밸런스가 맞춰지겠죠. 가끔 이제 지하 주차장에 제연 설비가 따로 설치 안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이야기들 지하 주차장에 환기 설비를 하는데 외부 급기는 뭐 자연급기가 되게 하자 이제 거기에 대한 이야기들도 하고 어쨌든 근데 기본적으로 보면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배출을 하더라도 급기가 같이 이루어진다. 급배기가 같이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급기, 배기가. 근데 목적은 배기죠. 배기가 목적이에요. 배기를 원활하기 위해서. 자, 그런데 그게 이제 크게 두 가지예요. 자, 동일실 제연 1번 동일실 제연이냐 2번 인접구역 상호 제연이냐. 동일실 제연은 제연구역에서 급배기가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급기도 하고 동시에 배기 급배기가 동시에. 인접구역은 급배기를 화재실에서 배기, 화재실은 배기하고 화재실 배기하고 화재실에 인접한 곳에서 인접구역에서 급기를 해주는 방식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동일실 제어는 400제곱미터를 기준으로 해서 400제곱미터 미만이냐 이상이냐에 따라서 미만은 상부에서 상부 급배기를 합니다. 이상은 상부에서 배기, 하부 급기를 합니다. 자, 밑에 쪽에서 건물 밑에서 바람이 샥 나오면 불이 여기 타고 있으면 불이 불어주면 더 잘 타잖아요. 그래서 작은 방에서는 위에서 상부층에서 빼기도 하고 빼나가고 여기서 이제 배기 빼나가고 또 옆에서 급기하고 이런 식으로 상부 급배기를 위에서 다 합니다. 밑에서. 그것은 이제 작은 400제곱미터 미만이면은 가로 세로 20m짜리 공간이면 400제곱미터잖아요. 그러니까 20m가 안 돼요. 그러니까 휙 빠져나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좁은 공간이 또 이렇게 산소 공급 효과 그냥 훅 불어가지고 오히려 화재를 확산시키는 효과가 더 크기 때문에 여기는 그냥 상부 급배기로 합니다. 그러나 이 큰 공간 같은 경우는 하부에서 급기하고 상부에서 배기를 해서 상부층에 연기가 상부층에 깨지지 않고 잘 예쁘게 형성이 되고, 그래서 연기층을 교란시키지 않고 밑에서 급기는 밑에서 살살 해줘도 급기구하고 이게 화재 공간하고 또 거리도 있고, 그래서 상부층 연기층이 잘 유지돼서 그 밑에 청결층이 파괴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목적이고, 인접구역 상호 제어는 자, 다시 거실에서 급배기
그러니까 A 거실, 백화점 같은 데를 백화점은 큰 공간을 제형구역을 여러 개로 쪼개놨어요. 이렇게 제형구역을 쪼개놔서 여기 화재가 나면은 A실에서 화재가 나면 B하고 C하고 이쪽에서 여기서 배기 이쪽에서 급기 뭐 이런 식이에요. 옆에서. 그 다음에 또 거실 배기, 거실에서 배기하고 통로에서 급기를 해줘요. 통로 급기 방식. 그 다음에 자, 동일실에서 급배기한다. 인접구역에서 한쪽에서 배주고 화재실에 배주고 인접구역에서 급기해준다. 하나는 통로에서만 배출해준다. 통로 배출. 아, 이것까지도 내가 싸우는 거 봤네요. 자기는 설계할 때 통로 배출을 방식으로 하더라도 반드시 급기를 해주도록 한다. 급기 없이 배출만 안 된다. 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무슨 소리냐, 자연급기가 다 된다. 자연급기가. 오히려 그게 더 낫다. 이거 막 둘이 싸우더라고요. 자. 근데 이거와는 별개로 자연 재현, 아니 단독 재현과 공동 재현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이런 것들 단독 재현 방식이다. 단독 재현. 공동 재현 방식. 여기는 어느 하나의 제형구역에 화재가 발생하더라도 둘 이상의 제형구역에서 동시에 급배기를 실시한다. 자, 여기는 인접구역 상호 재현 개념은 없습니다. 동일실 재현 개념이 공동 재현에 들어가는데요. 아까 백화점에 이렇게 나눠놓으면 여기에서 화재가 났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급기 배기도 같이 합니다. 급기 배기. 옆에도 급기 배기를 같이 합니다. 옆에도 다 묶어가지고 같이 공동으로 급기 배기. 자, 여기 보면 예를 들어서 백화점에 여기 이제 그 벽으로 구획되어 있지 않겠죠. 이 천장에 있는 60cm 내려와 있는 제형 경계로만 구획이 되어 있는데 여기만 급배기를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전체 공간을 다 크게 다 보고 다 해주는 거예요. 그냥 크게 보고 이 경우 같은 예를 들어 백화점 내가 설계를 한다. 아, 그러면 여기는 공동재현으로 해야 되겠네. 그 여러 가지 어떤 그 기술적인 목적 때문에 제형 경계는 나눠졌어. 제형 구역은 나눠졌지만 이것 전체를 그냥 하나의 구역으로 보고 해야 되겠다. 로 하는 게 공동재현이에요. 이것 정도를만 이해하시면 크게 무리 없습니다. 자, 나눠드렸던 거 한번 잠깐 보실까요? 올해 이제 내년에 이제 새로 시작되는 건데, 시행되는, 화재 안전 성능 기준이에요.
자, 첫 번째 화재 알림 설비입니다. 화재 알림 설비. 이건 전통 시장에 화재를 감시해서 소방관서에 속보하고 관계인한테도 알려주는 설비입니다. 관계인 전화번호 등록되어 있는 사람들한테 문자로 이렇게 날려주는 겁니다. 자, 화재 안전 설비에서 크게 보실 건 없습니다. 아니, 크게 어려울 건 없습니다. 그냥 드렸던 자료대로 이제 보시면 되고, 제가 화재 알림 설비는 뒤에서 이야기하는 그 다음 창고시설 화재 안전 성능 기준이나 공동주택 화재 안전 성능 기준 어느 것 못지않게 중요한데, 굳이 따지면 화재 알림 설비는 중요도는 그렇게 뭐 커지는 민감하지는 않지만은 오래 시행되는 거기 때문에 언제 출제되더라도 이상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내년도 한 해 동안은 이건 잘 좀 가지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창고시설 뒷페이지로 오겠습니다. 창고시설. 여기는 좀, 일단, 자, 창고에 적층식 렉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적층식. 한 층에 여기에 렉 아니면 선반으로 되어 있는 적재되는 걸 썼는데, 여기에 복층으로 층을 만들어버려가지고 또 렉을 올리는 거예요. 층 만들고, 사진에 보면. 그게 적층식입니다. 그 적재 효과를 높이려고 한 층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적층식의 이야기 어디 나오느냐? 적층식. 여기 그 스프링클러 보면 스프링클러 2번 소방설비 설치 기준에 3번 스프링클러 설비에 그 밑에 3번 렉식 창고에 두 번째 보면 적층식 렉의 각 단의 바닥 면적을 스프링클러 방호 면적에 각 층의 바닥 면적 방호 면적에 포함을 해야 돼요. 따로따로. 자, 먼저 용어 적층식 렉을 저 이해했고요. 나지드럽형 스프링클러 K값 160 정도 헤드를 나지드럽형 스프링클러로 하고 큰 물방울을 방출하는 겁니다. 그래서 화염의 전파 속도가 빠르고 발열량이 큰 저장 창고 등에서 발생하는 대형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헤드다라고. 자, 송기 공간 프로스페이스라고 하는 건데 지난번에 한번 시험에 나왔습니다. 프로스페이스 10점짜리. 넥과 넥 사이에 사람이나 장비가 이동하는 통로 말고 넥과 넥 사이에 공간을 둬서 위에서 쏟아지는 스프링클 물이 잘 이 화재면에 도달할 수 있도록 또 하고, 또 열 기류가 천장으로 잘 올라가야지, 빠르게 올라가야지 스프링클러나 이 감열 개방되고 감지기가 작동하고 할 거잖아요. 렉이 있어서 자꾸 적재물 때문에 잘 열기류가 안 올라가니까 그 열기류가 흐르는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둬야 되고, 그걸 플루스페이스라고 합니다. 플루스페이스. 자, 소방설비 설치 기준 볼게요. 일단 배전방 및 분전방에 자동 소화장치, 소금관용 소화용구 설치라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옥내 소화전 가동 시간 40분 정도 걸렸습니다. 가동 시간에 영향받는 것은 수원의 량, 그다음 비상전원이 영향받겠죠. 자, 스프링클러 설비에 대해서 나올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항목들이 많으니까 나지드럽형 스프링클러 헤드를 적용해라 했어요. 그러니까 K값 160 이상. (160) 곱하기 20분 하면 아까 160이면 160 LPM이 나올 겁니다. 분당 방사량이.
20분 하면 3.2 세제곱미터예요. 수원의 양이. 개당. 기준개수 곱하기 3.2가 수원의 양이 될 겁니다. K값 160 이상으로 하면, 160으로 하면. 그 다음에 습식으로 설치하라고 했어요. 다만 냉동창고, 난방이 없는 창고는 건식이 가능하다. 냉 창고는 냉 높이 3m 이하마다 헤드를 추가로 설치해야 됩니다. 만약에 15cm 이상의 송기 공간이 있는 경우에는 이곳에 스프링클러 헤드를 설치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접승식 각 단의 바닥 면적을 방어구역으로 포함합니다. 그리고 13.7m 이하 인 경우에는 ESFR을 설치해도 됩니다. 라지드롭형 스프링클러가 아니라 그걸 인넷으로 설치할 게 아니라 ESFR을 하나로 그냥 큼지막한 거 설치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가지배관에 매달리는 헤드수가 원래 8개다 기본. 근데 4개로 이렇게 4개 이하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겠어요? K값이 큰 것이 쏟아지니까 가지배관은 막 출렁출렁 하지 않겠어요? 자, 수평거리. 우리가 스프링클러 헤드를 몇 개를 설치해야 되느냐를 결정할 때 하는 게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헤드까지의 수평거리가 얼마냐인데, 원래 랭크식 창구가 따로 있었죠, 수평거리가. 그게 없어졌어요. 특수가열물 1.7, 내화구조 2.3, 비내화구조 2.1이에요. 원래 랭크식이 2.5m가 따로 있었어요. 그죠? 근데 랭크식의 수평거리 따로 주지 않고 특수 1.7, 내화구조 2.3, 비내화구조 2.1. 거기다가 예전에 아파트가 있었는데 아파트가 공동주택 하지 않는 성능 기준으로 들어갔어요. 거기에 들어가서 아파트가 2.6m로 들어갔어요. 자, 그다음에 넘기시면 물품의 운반 등에 필요한 고정식 대형기기 설비를 설치하기 위해서 방화구역을 미적용하거나 완화 적용할 때는 연소할 우려가 있는 계곡부에는 드렌치 설비를 설치해라. 연소, 여기서도 쭉 화재가 번져갈 수 있는 부분이에요. 컨베이어 벨트 같은 거. 자, 그 자동화재 탐지 설비나 유도등 같은 경우 크게 뭐 어려운 부분은 없지만은 이게 뭐 어려워서 시험에 나오고 쉬우니까 안 나오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래도 창고 쪽은 잘 좀 챙겨 놓으실 필요가 있어요. 창고, 공동주택 등.